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수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시장 하락은 오히려 기회라는 제목 아래요. 단기 매매, 시장의 약세일 때 단기 매매하는 기법 한 가지하고 또 관심 종목, 세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화면에 나오죠? 장전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량과 잔량으로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 고르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세장에서의 관심주에서 한국항공우주, 덱스코, 에코 마케팅 이 세 종목을 연이어서 가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기법이죠. 심리, 시장 하락, 출발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했고 우리 증시가 맞춰서 또 전일 4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또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불안합니다. 불안하면은 매도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내일 오전에 장전 시간의 거래가 8시 반부터 시작이죠. 8시 반에 시작하면은 전일 종가에 또 팔고 싶은 물량이 당연히 많겠죠. 근데 오히려 이럴 때 매도 물량이 분명히 많은 것이 정상인데 일부 종목들은 실제로 전일 종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사겠습니까? 우리 증시도 크게 하락했는데 미국 시장 또 하락했어요. 우리 증시도 장만 열리면 또 하락할 것 같아서 전일 종가라도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매도를 걸어놨는데 그 물량이 8시 30분에서 40분 지나면 실제 체결이 되죠. 그러면 그 물량을 누가 사겠습니까? 전일 종가로. 아침이 분명히 많이 출발하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런 종목들이 자주 나옵니다. 한 예로요. 이것이 이제 하루 우리 거래소 시장이 한 25포인트 빠지고 그리고 15일 날 뭐 4포인트, 그 다음날 4포인트 빠지고 다우 지수가 우리나라로 좀 16일 265포인트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당연히 전일 종가라도 팔고 싶은 사람이 당연히 많아야겠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전 시간에 오히려 사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뭔가가 있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종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그날 종목의 움직임인데요. 분봉입니다. 아침에 시초가 시작해서 바로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뭐 3,500원에서 3,700원까지 200원이 더 올라갑니다. 5% 이하 금방 나온다는 얘기죠. 뭐 그 다음에 이 종목이 하락하고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침에 단기 매매 역량으로는 상당히 좋다. 그래서 오히려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오전이 상당히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얘기고 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꼭 이렇게 매수가 있지 않아도요, 실제 거래가, 그러니까 뭐, 만약에 A라는 종목의 잔량이 어제 종가로 팔겠다는 매도 잔량이 만약에 5만 주가 있습니다. 좀 쌓여 있습니다. 근데 실제 거래된 거, 전일 종가도 사고 하는 사람들이 뭐 2만 주고 3만 주고 매수했다면은 그 2만 주, 3만 주를 매수한 사람은 뭐겠습니까? 올라갈 걸로 보는 거죠. 시장이 크게 빠질 걸로 보이지만은 이 종목만은 올라갈 것 같은 사람이 3만 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파는 사람은 팔고 나가는 거지만은 사는 사람은 이 종목을 좋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 두 종목은요, 좀 시간의 거래에 매수가, 장전 시간에 매수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꼭 이런 종목이 아니더라도 실제 거래가 전일 종가로 체결되는 종목, 이 두 종목을 보고 우리가 매매에 임하자. 자, 이것 종목도 아침에 뭐 7,700원에 시작해서 뭐 거의 8,100원까지 400원이죠. 그렇죠? 단기에 순식간에 수익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내일 아침에 이런 종목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내가 접근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기법을 써도 된다는데 이러한 기법 쓸 일이 자주는 없죠. 그렇죠? 있지만은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뭐
3개월, 3, 4개월 한 번 정도 이런 기회가 오는데 내일이 바로 그런 기회다.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 기법을 내일 한번 사용을 해봐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장이 하락하면요, 종목이 압축되기 때문에 매수 종목 선정이 상당히 쉬워요. 그거 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뭐 내일 우리가 뉴스 특징주 시간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방송했던 전 방송이죠. 동영상 올려드렸는데 이제 거기서 나온 것처럼 오히려 방위산업주 시장이 하락할 때에도 선방하고 시장 순위보다 초과 나올 수 있는 것이 한국항공우주인데 저도 그 말은 맞습니다. 이제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한국항공우주 주가 하락은 매수기의 신한금융투자죠. 신한금융투자는 30일 한국항공우주에서 올 3,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흑자란 실적이 뒷받침돼준다는 얘기입니다. 영업이익이 이제 328억으로 예상을 하네요. 그리고 2020년 항공우주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조 4천억, 2,556억으로 전망한다. 매출 성장은 군수 부분, 그리고 기체 부품이 견인하겠다. 군수 부분 매출이 1조 7천억으로서요. 19%. 우리나라 1년 방위비 예산이 50조입니다. 세계 10위죠. 그러한 판단에서 한국항공우주 오히려 시장이 하락할 때 오히려 돈이 몰릴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한국항공우주 그쵸? 뭐 전일 300원 하락해서 38,550원에 마감이 됐지만 이 종목도 장막판에 38,800원, 그러니까 보합권에 있다가 장막판에 시장이 크게 40포인트가 하락하니까는 밀린 거죠. 그러니까 시장 역량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수급사항 볼까요? 그렇죠? 수급도 어저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개인들 소폭이나마 매도하고 기간 매도. 그렇죠? 다른 종목들 보시면요. 오히려 개인들이 크게 매수한 게 대부분일 겁니다. 어저께. 근데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수했다. 받치는 힘이 좋죠. 최근에 이 종목 주인이 누구다? 그렇죠? 외국인이라는 얘기죠. 그런 판단에서 이날이 이제 4.88% 크게 하락한 날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미국한테 무기를 구매할 계약 한 3년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따른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감 때문에 좀 약세를 보였는데 뭐 그 이후에 그러니까 외국인이 18만 주 판 거 뭐 다시 다 되사주는 거죠. 그렇죠? 주가는 더 싼데. 그렇죠? 그런 판단 봤을 때 한국항공우주 모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뭐 시장 역량에 의해서 좀 빠질 수는 있지만은요. 뭐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요 종목은요 한번 매수 관점 접근하자. 근데 거래량 보십시오. 이제 거래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27만 주 됐는데 최소한 한 6, 70만 주. 그러니까는 어제 거래량이 한 2배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한 며칠입니까? 6일 조정 마무리 짓고 바닥 확인하고 본격적인 상승해서 이 종목 내일 60만 주 이상 거래가 실려야 되기 때문에 장 열리고 30분 지났을 때 한 6, 7만 주 되면서 주가가 낙폭을 축소를 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아침에 그때 빠졌을 때 바닥권에서 거래가 많이 실린다. 우리가 이 기법도요.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그런 생각이면은 좋겠다 해서요. 한국항공우주 종목을 선택하고 타이밍은 내일 거래량 보고 거래량이 저점에서 망이 됐을 때 매수 관점에 나서달라 말씀드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조금 안정적인 모습인데 좀 덜 빠졌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더 한국항공우주가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종목은 덱스터죠. 최근에 이제 이런 모습이 좀 보고서가 좀 이틀 연속 나왔죠. 이것은 이제 먼저 나온 건데요. 30일 덱스터 스튜디오에 대해 영화 투자 제작사로서의 기업 가치가 상승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 덱스터가요, 영화 쌍천만이죠. 신과 함께 1, 2편을 제작을 하고 요번에 백두산이라는 또 영화를 제작했는데 그것이 12월을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도 크게
호평을 받을 거다라면서요. 관계를 모으겠다는 얘기죠. 이 덱스터 스튜디오가 조금 이제 이 집중하는 게 이 뭐 VFX 해갖고 시각적 특수 효과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영화 속 최근에 뭐 가상 공간이라든지 캐릭터, 배경, 가상 물체 등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시각화하는 작업으로 실제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실제와 같이 생생하게 즐길 수 있다 한다. 그래서 이제 다른 제작사하고 차별화 요소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동통신사들이 경쟁적으로 5G 상용화를 시작함에 따라서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 뉴미디어 콘텐츠 수준 물량이 증가하면서 이 덱스터가 수혜를 볼 거다. 그러니까 5G 수혜다라는 그런 판단인데 한번 덱스터도 한번 볼까요? 그렇죠?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이 종목도 막판에 밀렸고, 그렇죠? 수급적으로 안정된 전일 개인들이 오죠 소폭 매도했죠. 물론 이제 이 종목은 덱스터는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 수급 사항을 봐서는 누가 주인인지 모른다 그랬죠. 주가 상승할 때 어떨 때는 개인이 살 때도 올라가고 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살 때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주인은 알 수는 없지만은 재료가 상당히 좋고 최근 주가 흐름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뭐 덱스터 뭐 최근에 20일 이평선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는 뭐 거기까지는 지금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이 얼마입니까? 예, 20일 이평이 6,780원이네요. 그쵸? 6,780원이면 7,100원이면 내일 아침에 장이 밀릴 때 정도 수준에서 좀 사도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덱스터 우리가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은 에코 마케팅입니다. 이렇게 이제 새롭게 시트친 광고 업종인데요. 뭐 회사 내용 볼까요? 온라인 광고 대행 업체로 광고 제작과 광고 매체 대행을 모두 수행 중이며 주력 상품은 클럽, 미니, 마사지기,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만을 선별해 그들이 필요한 시점에서 광고를 노출하는 퍼포먼스 마케팅을 업계 최초로 도입하면서 인기를 많이 끌었죠. 특히 3년 이상 장기거래 광고주들의 비중이 65%였어요. 증액 추세 중이어서 광고 예산이 하반기에 집중돼 또 성장이 기대된다는 얘기죠. 해외 마케팅 확장과 글로벌 파트너사와 협업을 위해 데일리앤코를 싱가포르 법인에서 자회사로 편입했다. 그러니까 이 에코 마케팅이 이게는 이제 고객만을 를 선별해서 나가는 그런 광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뜹니다. 우리 컴퓨터 할 때도 그거 뜨는 것이 내가 어떠한 뭐 네이버라든지 무슨 상품을 한번 이렇게 구경을 하면은 다음에 그 상품 본 거를 계속적으로 노출을 시켜주는 거죠. 그 컴퓨터에. 그래서 에코 마케팅 한번 주가를 볼까요? 네, 이것이 에코 마케팅의 모습이죠. 주가가 이것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한 10,000원에서 뭐 4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거의 반 정도 빠졌죠. 20,000원 빠졌으니까요. 충분한 조정을 거치고 다시 이제 다지면서 지금 행보 구간도 가격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 같은 거죠. 상승폭의 절반 하락하고 기간 조정을 지금 2달 넘게 받고 있습니다. 서서히 이제 다시 재차 상승.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고점 44,800원 돌파를 위한 상승인지 아니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 낙폭에 따른 자율 반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상승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종목도요. 전일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데도 뭐 그게 막판에 좀 밀리면서 주가가 조금 밀리는 데서 끝났지만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해서요. 에코 마케팅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요. 오늘 우리가 이제 기법 강의를 이제 하기 위해서 실제 이 방송을 열었고 내일 그것이 또 적기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또 기법만 하면은 조금 그래서 3개 종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장중의 뉴스 특징주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